자, 2019-03 기출보건문제 저출판사 모의고사 14회예요. 자, 하기 전에 이거 꼭 봐야 되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자,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자, 박스 두 번째 줄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보건한 문제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2011년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국시원에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판 갖고 있을 거예요. 14회. 이거 옛날 거는 16회예요. 저출판사. 자, 국가시험 문제, 보건문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있어요. 저출판사는 보건문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영상도 요약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자, 보면 2019-03 이렇게 보면 여기 총점 60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공중보건학 개론에서 꽈락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왔다 갔다 하면서 꽈락이 나는데 이번 14회 저출판사 14회 2019-03 기출에서는 여기 공중보건학에서 66명의 꽈락이 나왔죠. 그죠? 기초간호학 3명, 보건간호 1명, 실기 1명, 71명이고 사실상 보면 평락이 더 많아요. 그죠? 꽈락이 71명인데 평락이 3,864명이니까 평락이 더 많기는 해요. 평락은 뭐예요? 여기 60점도 안 되는 거죠. 6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꽈락은 60점은 넘었는데 여기 기초간호학에서 14개를 못 맞춘 사람, 보건간호학에서 6개를 못 맞춘 사람, 공중보건학에서 8개를 못 맞춘 사람, 실기에서 12개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60점을 넘었는데. 자, 그래서 보면 2019 상반기 보면 합격률이 81.3. 그러니까 그쵸. 여기에서는 가장 높았죠. 그죠? 가장 낮았죠. 그죠? 합격률이. 2019 이제 요거 쭉쭉 할 거고, 지금 2019, 상반기 하고 있죠? 81.3%니까, 그닥, 그렇게, 합격률이 높지 않았다. 보통 합격률이 81% 되면, 합격자의 평균이 71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 마이너스 10 하면 그게 총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앞에는 안 나왔는데 뒷부분 기출 국시원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있어요. 앞에는 여기 총점이 몇 점이라는 거는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봅시다. 자, 1번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전적 사례를 하려고 할 때, 자, 2번이죠. 병원 수칙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자, 2번 갑작스런 무통의 질출혈의 증상을 보이는 임신 후반기. 자, 우리 전반기,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이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 후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태반, 전치, 태반 조기박리. 그래서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에는 태반자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으로 알아놓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전치 태반 보면 다태임신, 다산부, 임신 후반기 8개월에 무통성 질출혈 내진하지 않는다. 배가 판자처럼 딱딱해질 경우 보고한다. 자, 태반 조기박리, 임신성 고혈압이 50%, 심한 복통과 함께 목판 같은 자궁, 태아 심음 감소, 출혈, 외상, 쇼크시 트렌들렌버그 자세.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죠. 전치태반. 자, 여기에서 전치태반이던 태반 조기박리이던 어때요? 여기 보면 출혈이 있어요. 그죠?
출혈이 있는데 전치태반은 무통성이에요. 무통성.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 태반조기박리는 심한 복통. 심한 복통. 요걸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출제자도 요거 염두에서 낼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다 줄출혈이 있고. 전치태반은 무통성, 태반조기박리는 심한 복통.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자, 유산, 자궁의 임신, 자궁경관 무력증, 호상기태. 3번 녹내장의 주 증상. 자, 녹내장이 있고 백내장이 있는데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노화죠, 노화. 자, 녹내장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 물론 원인에 나이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걸려요. 지금 이게 정상시야는 이래요. 근데 녹내장은 어때요? 바깥이 옆에 시야가 뿌연 거예요. 백내장은요?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뿌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제 물이 잘 안 빠진다. 자,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거다. 그러니까 안압이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그게 꽉 누르니까 뒤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되는 거예요. 나이, 고도 근시, 고혈압, 당뇨. 자,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이 뿌옇게 두통, 안구 통증, 정상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전체 녹내장의 80%,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녹내장이 올 수 있다. 축동제로 동공을 수축시켜 방수 배출, 물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5번이죠. 안압 상승. 자, 수유부의 유방 울혈. 자, 수유부에 울혈된 유방간호, 유방종창, 분만 2, 3일 후에 나타나며 자주 모유 수유하도록 하며 2에서 4시간마다 손으로 유륜을 짜주든가 유방 펌프로 짜주어 감염된 유방을 비워준다. 자, 3에서 4분 정도씩 유방에 찬물 찜질 후 도물 찜질을 하면 유주 분비가 잘 된다. 너무 자극하거나 마찰하지 말고 약간의 유두 자극을 하며 산모용 브래지어를 받쳐준다.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 가능한 비누로 유두를 닦지 않는다. 유두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면 유두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 4번에 2번이죠. 2에서 4시간 간격으로 손으로 짜준다. 자, 5번 기초 대사량 감소, 혈액 순환, 호흡 유지를 위한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열량이 기초 대사량이죠. 이거 은근 금식하고 측정해요. 성장일 때 높고 감염일 때 높고 긴장일 때 높고 근력 운동일 때 높고 갑상선 호르몬 등 기초 대사율을 높인다. 스트레스 높다. 겨울이 여름보다 높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 감소된다. 기초 대사량 감소. 5번에 3번. 자, 6번 임신성 고혈압 환자 간호. 자, 우리 임신 20주 이후나 산욕 초기에 발생,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좁은 의미로는 전자간증, 인부 사망의 3대 원인 중 하나, 고혈압이나 신장장애 후유증이 있다. 부종, 발에서부터 올라오죠. 하지 전신, 단백뇨, 고혈압, 자, 순환장애, 뇌출혈, 태반종기 박리 일으킬 수 있다. 의외로 초산부에게 많다. 일시적 고혈압, 단백뇨 동반하지 않고 고혈압만, 자간전증, 임신 20주 이후 고혈압, 단백뇨 부종, 태아 성장 제한 있고 고단백 먹죠. 저열량, 저염. 자, 자간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 플러스 경련이죠. 심한 두통, 얼굴과 손가락 부종, 현기증 또는 시야 흐려짐, 계속적인 구토, 요량 감소, 심호흡 통증일 때 여기요. 심한 두통, 얼굴과 손가락 부종, 현기증 또는 시야가 흐려지고 계속적인 구토, 요량 감소, 심하부 통증일 때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정, 실내를 어둡게, 혀를 깨무는 것 방지, 운동시키지 않아요. 실내를 밝게 하지 않습니다. 6번에 2번이죠. 가능한 측 위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1번 실내를 걷게 한다 아니고 반드시 제왕절개 이거 아니에요. 자, 경련 치료를 위해 황산 마그네슘을 근육 주사한다.
자, 이거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자, 6번에 2번. 가능한 한 측 위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우리 이제 절대 안정을 알았는데 왜 측위를 취하냐? 이거. 자, 여기. 자, 검사대 똑바로 누워있던 환자가 어지러워한다. 자궁이 정맥 압박하여 일시적인 저혈압. 좌측이 하면 증상 완화. 자, 유도분만 할 때 옥시토신 투여하죠. 자, 태아 맥박이 60회 이하로 감소 시 산모 자세는 측위. 그죠? 산모의 하대 정맥이 자궁 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혈액순환에 방해. 자, 그 다음에 3번 아니고 4번. 자, 황산 마그네슘 근육주사. 우리가 지금 황산 마그네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초 양리에서 자궁 수축제 여기 옥시토신, 그 다음에 자궁 이완제. 그러니까 아직 날달이 안 됐는데 조기에 진통이 오면 자궁 이완제를 주거든요. 황산 마그네슘을 IV로 해요. IV. 일단 이거는 경련치료제도 아닐 뿐더러 IM은 하지 않아요. IV 그 믹스해서. 자궁 이완제예요. 경련치료제가 아니고 자궁 이완제. 그 다음에 우리 고단백 준다 그랬죠? 고단백. 그래서 우리 6번의 답은 2번. 7번. 사지가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관절 운동은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이렇게 좀 말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굴곡, 신전, 외전, 내전.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자, 굴곡, 두 골의 각이 감소, 서로 가까워진다. 신전, 두 골이 반대, 두 골의 각이 증가하여 서로 멀어진다. 이렇게 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정중선에서 멀어진다. 외전. 내전은 정중선에서 가까이 오는 것. 7번에 3번. 8번.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하는 혈액 적혈구. 8번에 4번. 자, 9번. 포상기태 진단받은 경산부. 태반이 포도송이 혹은 개구리알 모양이죠. 자궁암과 육모상피암. 태반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원인, 과도한 구토, 임신 초기 질출혈. 자, 임신 5주 이후부터 암적색 질 분비물,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가 정상보다 높다. 주기적인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 엄청 자주 해요. 주 1회씩 4회, 한 달에 3번 하는 거죠. 1개월에 1회씩 6개월, 2개월에 1회씩 6개월, 6개월에 1회씩.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간격이 멀어지기는 하나 엄청 자주 하는 거죠. 정상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보일 때 1년간 힘한다. 자, 흉부 X선 촬영, 폐전이가 가장 잘 일어난다.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9번에 2번 흉부 X선을 촬영한다.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10번. 자, 우리 혈압약, 우리가 이제 기초 양리에서 사실상 이게 어디에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냐,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고, 이게 무슨 약이냐? 혈압약이냐? 뭐, 당뇨약이냐? 그거 물어본다 그랬어요. 항고혈압제에 속하는 거. 자, 보면, 우리 혈압 강화제, 프릴. 자, 요거 심장, 롤리. 자, 칼슘 기량제, 디핀. 그 다음에 칼슘 기량제는 4글자로 딱딱 끝나요. 암노디핀, 니페디핀, 딜티아젠, 베라파민. 자, 이뇨제는 이뇨제니까 이드. 플로라지이드, 아밀로라이드, 브리스마이드, 슈로락톤. 자, 항응고제, 린으로 끝나죠. 응고억제, 헤파린, 와파린, 쿠마린, 부작용 출현. 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코카인, 브로카인. 여기서 리도카인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이면서 국소마취. 왜 그러냐면 병동에 리도카인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맥박 확인, 축적작용, 디곡신. 자, 그래서 지금 10번에 보면 항고혈압제, 캡토프릴, 케타민 안 물어보고 리도카인 뭐라 그랬어요? 국소마취제, 헤파린, 항응고제, 디곡신, 맥박 확인. 요거 강심제죠? 심장을 강하게 강심제. 심장아 천천히 뛰어라. 강심제.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캡토프릴, 프릴.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죠. 11번,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하면 효과가 있는지라,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15분 이내, 심근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 흉부통증, 관상동맥질환, 치료, 니트로글리세린. 자, 심근경색 30분 이상,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심장으로의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 자, 니트로글리세린 소용이 없다. 급성계는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한다. 이 페이지 찍고요. 니트로글리세린 효과 없을 시 흉통 감소 위에 몰핀 IV 산소 공급하고. 자, 뭐 흡수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뭐 심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IM을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11번의 답은 2번 협심증이죠. 자, 12번 응급 상황 시 처치. 자, 농약이 우리가 뭐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뭐 이런 거 있는데 농약이 들어가면 그 아세트콜린의 축적을 일으킨대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는 있으나 뭐 그렇게까지 그죠? 교감, 부교감. 그래서 여기 있죠. 아세틸콜린 축적을 일으킨다. 그럼 그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른해지고 두통, 현기증, 흉부압박, 구토, 복통, 운동실조. 자, 그런데 그거를 차단하는 게 아트로핀이에요. 그러니까 농약보다 더 빨리, 더 세게 항콜린제, 그러니까 그 부교감 신경하고 합체되는 애가 아트로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스카린 수용체와 친화력이 높아서 농약보다 더 빨리 붙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무스카린 수용체 여기 더 빨리 붙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농약 중독일 때는 아트로핀을 투여한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알칼리, 양잿물, 뭐 수산화소듐,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산 중독. 여기에 보면 뭐 산화표백제, 뭐 락스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산 중독, 알칼리 중독 시 물로 희석하고 위세척하지 않아요. 점막 손상 때문에. 위세척하지 않는 거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 그래서 빙초산 일대 위세척하지 않는다. 빙초산 소화기계를 부식시킨다. 그래서 위세척하지 않는 거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 자, 쥐약 중독. 자, 쥐약이요. 와파린 성분. 자, 우리가 아까 와파린이 뭐라 그랬어요? 항응고. 그러니까 응고를 저항하는 거니까 피가 줄줄줄 나겠죠. 그죠? 그래서 쥐약 중독일 때 비타민 K를 준다. 비타민 K는 뭔데요? 프로트롬빈 형성에 도움을 주어 어쨌거나 혈액 응고에 관여. 그래서 우리 신생아 나오면 그 비타민 K 주죠. 그죠? 신생아 출혈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부족할 때. 그래서 쥐약일 때 비타민 K. 제가 이거 그 응급에서 그 남편 얘기했었죠. 그죠? 그 일산화 중독 환자에게 저산소증은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 강하다. 인공호흡 실시, 신선한 공기 마시게 하고 옷 늦은 가장 우선 고농도 산소 투여, 바비츄레이트, 베이비 잠 자는 거죠. 중추신경 억제제, 수면제. 자, 바비츄레이트 중독 시 중독물질 신속 제거, 의식 혼미 시 위관 삽입 후 위세척, 페노바비탈, 펜토바비탈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농약 중독일 때 12번에 1번 농약 중독일 때 뭐 준다 그랬어요? 아트로핀. 알코올 중독은 없고요. 알코올 중독은 이제 입원하게 되면 우리 뭐 티아민하고 그 주사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안 나와요. 응급에서는. 자, 강산 중독. 강산은 구토 안 시킨다 그랬죠. 그죠? 여기 위세척 안 하고 그죠? 점막 손상하니까. 쥐약. 자, 쥐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K. 자, 그 다음에 5번 일산화탄소 중독. 답은 12번에 5번이죠. 13번 후천성 부정교합 예방 방법. 자, 유전적 요인, 손톱을 앞니로 자르는 습관, 충치로 인해 유치를 너무 일찍 뺄 경우, 위아래 입술을 빠는 습관, 자, 씹는 기능이 떨어져 소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칫솔질 분량은 아니죠. 자, 1급은 윗니와 아랫니가 그냥 일직선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정교합이 아니다, 정상교합이다 할 때는 윗니가 조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죠. 치과에서. 2급은 윗니가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어드렁니, 옥니, 앞니, 우리 유재석 입이죠. 3급은 아랫니가 앞으로 나온 거, 주걱턱.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 영유아기에 손가락 빨기, 혀 내밀기, 입술 깨물기 등이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고치도록 한다. 14번 사상체질 중에서 손발이 뜨겁고 땀이 없으며 하체가 가벼운 사람. 저는 이거 안 했어요. 사상체질. 안 했어요. 시험에 난 거는 같아요. 출판사, 출판사에도 이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16회죠? 여기가, 16회니까, 출판사 19회거든요. 이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기출에 난 거는 같은데, 저는 한 방 안 했어요. 여기 사상체질. 왜 그러냐면, 사상체질은 이제마죠, 그죠? 이제마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간심, 비패신, 그거랑 안 맞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안 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 학원에서 했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재밌게 만약에 해서 이제 외워졌다, 그러면은, 하시면 돼요. 내긴 낸 것 같아요. 기출에. 그래서 14번에 5번이에요. 5번, 방광염. 하체가 가벼우니까 방광이 나빠지겠다. 15번 칫솔질 방법.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다. 치실질은 칫솔질 후에. 칫솔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닦는다. 앞니의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수직으로 세우며 혀 위와 구강 점막 부위도 닦는다. 15번에 2번이죠. 혀 위와 구강 점막 부위도 닦는다. 칫솔질은 시험에 나는 것 같은데 참 공부하기가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만. 일단 15번의 답은 2번이죠. 16번 소화성 궤양의 대표적인 원인. 점막 괴사 헬리코박터, 아스피린이 위점막을 긁어내죠. 스트레스, 공복 시 통증, 12시에서 2시, 위산 분비 억제, 우유 안 되고 크림 안 돼요. 합병증, 위총공이죠. 자, 오른쪽 어깨로 방사, 그 다음에 널빤지처럼 단단한 복부, 요럴 때요. 고단백, 고비타민, 저섬유, 정체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죠. 헬리코박터균 감염. 자, 신부전 환자 시기. 자, 신장질환, 만성신부전, 고혈압, 고혈당, 사구체 신염, 오심구토 불면. 자, 혈액투석 한다 그랬죠? 동정맥루. 저수분. 자, 우리 신장질환 콩팥은 다 제한하죠? 저수분, 저나트륨, 저단백. 자, 투석 시 단백 줄 수 있다. 저칼륨. 그래서 답은 저염시기. 17번에 4번 저염시기. 18번 환자가 입에 거품을 보이면서 쓰러질 때 우선적인 치료, 기도 확보, 필요 시 산소 공급, 측 위로 눕혀 흡인되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제거한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압설자나 부드러운 천. 18번에 1번. 19번 2도 화상의 환자의 응급처치. 1도, 2도, 3도.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외워야 할 거는 6창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퉁쳐서 하면 돼요. 자, 아니 뭐 퉁 안 쳐도 뭐 화상을 1도, 2도, 3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 1도 화상. 1도, 2도, 3도 비슷해요. 찬물이나 얼음물. 자, 건조한 멸균 드레싱. 상처를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그거나 찬물 찜질. 2도 화상 찬물에 담근다. 건조한 멸균천으로 덮어서 상처 보호. 코와 입 주위 2도 안면 화상 시 기도 확보. 3도 화상. 화상면은 멸균 붕대나 꺼즈로 덮는다. 뭐 건조하냐 축축하냐 안 나왔지만 건조한 걸로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수분 공급을 위해 혈장 수혈. 아무래도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자, 쇼크 예방. 이건 지워야 돼. 아니야.
쇼크 예방, 감염 방지, 얼음물 마사지는 아니다. 얼음물 마사지는 아니다. 그냥 얼음물에 담근다 정도. 저체온증 유발하기 때문에. 자, 화상의 정도에 따른 응급처치, 뭐 이것도 뭐 격리 뭐 있는데 그냥 퉁쳐서 알아둬도 돼요. 자, 화상 부위는 찬물로, 수포는 제거하지 않는다. 화상 부위에 바셀린 바르지 않아요. 물집 터트리지 않아요. 화상 부위 달라붙은 의복을 억지로 제거하지 않는다. 부종이 생기기 전에 장신구 제거. 그래서 19번에 5번이죠.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면 19번에 4번 같은 경우 화상 부위를 낮추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쳤을 때는 화상 부위를 올리죠. 그죠? 올려요. 답은 일단 5번이에요. 자, 20번. 치주 수술 받은 환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치의는 잇몸이에요. 잇몸. 치아를 여기가 치은이 잇몸이죠. 잇몸. 치주가 치아 주변. 치아 주변. 치아 주변. 치수가 치수신경. 여기가 치수죠. 자, 우리 이제 뭐 치주 수술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비슷합니다. 발치 후 만약에 이를 뺐다, 꺼주 물고 있기 한두 시간, 침이나 혈액은 삼키게 한다. 냉찜질 10에서 20분, 당일 밤까지 높은 베개, 종착 예방. 식사는 유동식, 발치 당일에는 칫솔질 하지 않기, 구강 소독제로 양치, 금주, 금연, 금유혹, 당일 목욕 금지, 3일간 도움을 마시지 않기. 자, 임플란트 볼까요? 치조골 또는 악골 내에 인체 친화적인 매개체를 넣어서 교합력 부담함으로써 자연치와 같은 역할. 꺼주 물고 있기 한두 시간, 침이나 혈액은 삼키게 한다. 냉찜질 똑같이 그죠? 제가 일부러 똑같이 해놨어요. 꺼주 물고 있기, 냉찜질, 식사 유동식. 금주, 금연, 금요, 3일간 몸을 마시지 않기. 똑같이요. 비슷하죠. 그죠? 치아는 비슷하다. 지속적인 출혈이 있으면 병원으로 오도록 한다. 20번에 1번. 1번이죠? 다른 거는 다 맞출 수 있고. 21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자, 우리가 정상,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죠. 자, 정상일 때는 어때요? 그 기관지나 폐포 깨끗해요. 정상 기관지. 하지만 천식일 때는 기관지가 수축된 거죠. 점막 부종, 분비물. 자,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 망가졌고 폐포까지 망가진 거예요. 폐포까지. 호흡 방법. 흡기 2번. 그 다음에 호기 4번. 그래서 뭐 1대2 이렇게 한다. 자, COPD 만성기관지염 원인 폐기종. 자, 기관지 파괴, 폐포 파괴, 비가역적이다. 돌아가지 않는다. 자, 주로 아침에 20년간의 흡연, 공기오염, 기침, 가래, 호흡곤란. 요거 호흡기는 세트죠, 그죠? 기침, 가래, 호흡곤란, 저농도의 산소 공급. 그러니까 고농도 되면 우리가 고농도를 넣으면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에 보면 중추, 그러니까 호흡 관련된 중추가 화학 감수체가 반응을 해서 CO2를 더 내뿜는데 COPD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농도의 산소를 주면 CO2가 거기 그냥 있는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농도의 산소 공급. 입을 모아 숨을 길게. 호흡기 2초, 입호기 4초, 1대2.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폐동맥 고혈압 안 해도 돼요. 21번에 간호로 옳은 것은 21번에 5번이네요. 아무래도 호흡기니까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복식호흡 제한 이런 거 없고 고농도 산소 큰일 나죠. 수분 섭취 우리 호흡기는 수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콩팥밖에 없다 그랬어요. 4번 침대 발치를 상승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호흡 쪽은 다 반자위죠. 상체를 상승시켜야 되죠. 자, 22번 영아 발달 순서
자, 요거 몇 개월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혹은, 외우지, 뭐, 외우라고 하면 외우겠어요? 외우지, 비추예요, 비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근데 순서는 알아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못 가누기 하다가 어때요? 뒤집죠? 뒤집다가 얘가 또 갑자기 앉아요. 앉았다가 또 앞으로 기어요. 그 다음에 숟가락 잡고 논다, 서기. 그래서 순서 알아야 돼요. 못 가누기가 뭔지. 못 가누기 하다가 얘가 뒤집죠. 뒤집기. 그 다음에 앉아. 앉다가 또 앞으로 엎어. 기기, 그 다음에 서기. 자, 목, 뒤를 띡띡띡 가누다가 뒤집죠? 자, 뒤집다가 갑자기 어때요? 뒤집다가, 앉아. 앉았다가 또 앞으로 엎어. 기기. 그 다음에 서기. 순서는 알아놔야 돼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 같아요. 22번에 1번. 23번. 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병했을 때 약물의 작용이 상쇄, 저하되는 게 뭐예요? 길항. 23번에 5번. 길항작용. 24번.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을 때 흡인성 폐렴이죠. 음식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24번에 4번. 흡인성 폐렴. 25번. 노인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거. 자, 재원 조달, 장기요양보험료 플러스 국가 지원 플러스 본인 일부 부담금. 자, 우리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하죠. 징수 후에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시설급여 시 20%, 본인 부담, 재가 시 15%. 자,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는 가입자예요. 민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죠. 자, 대상자 65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신청, 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무슨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방문간호. 자, 간호사 2년, 간호조무사 3년 플러스 교육. 치과위생사. 자, 등급 받아야 돼요. 자,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 봅시다. 25번.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25번에 1번 맞죠? 자, 2번. 자,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통합고지예요. 통합고지. 징수 후에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자, 3번. 지금은 몇 등급이라 그랬어요?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자, 4번. 관리운영기관은 어디예요? 공단이라 그랬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방문간호의 장기요양 용어는 요양보호사 아니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예요. 자, 그 다음 26번. 자, 노인이 방문 요양을 이용할 때, 방문 요양 이용할 때 이거 무슨 유형인가? 방문 요양은 뭐예요? 재가급여죠? 26번에 3번. 집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거죠. 그죠? 방문 요양, 신체활동, 가사활동,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쥐약관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간에 가는 거예요. 장기 요양 기관. 자, 단기 보호는 한 달에 며칠 이상 가는 거예요. 자, 복지연구는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연구 제공하거나 대여받는 거. 자, 시설급여는 완전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급식, 요양과 같은. 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뭐예요? 가정과 같은. 그 다음에 특별 현금급여에서 지금 뭐 가족 요양비 정도 주고 있나?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국내 뭐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자, 그래서 26번. 자, 26번에 3번이죠. 재가급여. 27번 노인건강문제 특성,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정상적 노화와 병리적 노화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다. 27번에 1번. 28번 두개강 내압 상승 시 간혹 상체를 15에서 30도 상승시킨다. 절대 안정, 과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 자주 측정, 대광 반사와 동공 크기 확인, 수시로 의식 확인, 변비 예방. 자, 만디톨, 글리세롤 등의 고장에 투여하여 뇌조직의 수분 제거. 자, 이거를 고장액, 저장액을 제가 어디서 한번 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왼쪽에 소금, 이게 예를 들어서 소금 3알, 오른쪽이 소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진해요? 여기가 더 진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라면 먹었을 때 어때요? 물 엄청 많이 들이키죠? 우리 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뺏어 오는 거예요. 뺏어 오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가 더 높죠.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고장액을 주면 어때요? 고장액을 주면 그 뇌 속에 있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28번에 두 개 내압. 머리를 안으로 오른 것은 자 28번 안으로 뇌수술 환자의 두 개 내압. 그죠? 1번이죠? 머리를 15에서 30도 높인 채비를 유지한다. 답은 1번 딱 찾아줬고 2번 하지 상승시키고 이거 틀렸어요. 변비 예방은 맞는데 하지 상승 틀렸고 자 3번 자 기침 심호흡 하면 어때요? 머리가 울리겠죠? 안 됩니다. 자 4번 변비 완화는 맞는데 관장은 아니에요. 관장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만니톨과 같은 이거 뭐예요? 고장액 을 투여하여 뇌조직 내 수분이 제거하게 한다요. 그래서 28번에 1번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보기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아요. 자 29번 성인의 심폐소생술 시 심장 압박 위치 흉골의 아래쪽 절반 2분의 1 지점. 이거죠, 그죠? 이게 흉골이고, 여기 2분의 1. 여기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기가 젖꼭지가 있으니까, 그죠? 흉골의 2분의 1. 혹은 중간 정도, 흉골의 2분의 1. 3번.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거, 제가 시체라고 했죠? 시체, 시상하부. 여기가 계란 같은 게 시상. 그 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있는데, 시체, 그죠? 시상하부, 체온. 혈당, 삼투압, 시상하부가 항상성. 31번 비출혈. 자, 코피가 비인으로 넘어가 기도 흡인되지 않도록 머리를 숙이고 의자에 앉힌다. 입으로 숨쉬게 코를 풀지 않는다. 유동식 제공하며 구강간 후 입안으로 넘어온 피는 오심구토 유발함으로 뱉어낸다. 5분간 비중격 눌러주고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 수술 후 얼음찜질. 31번에 1번 입으로 숨을 쉬게 한다. 32번 노인에 대한 수면 교육 매일 규칙적이고 적절한 양의 운동 하지만 잠자기 전에는 시키지 않는다. 낮잠을 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는 것을 조절한다. 밤에 수분 섭취 제한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32번에 2번 33번 부항요법 주의사항 화력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펌프질로 관 속의 공기를 빼내어 경혈상,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 울혈, 자연식 병력, 육식 또는 고칼로리 산성식품 섭취 시 쉽게 피로, 효과 저하, 서서히 체력에 적응되도록 훈련, 치료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2-3일의 휴식이 필요,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의 손상 예방, 금기, 정맥류 환자 울혈, 고열, 심경진, 1회 30분 적용 너무 오래죠? 15분 이내. 33번의 답은 5번. 2-3일간 쉬게 한다. 다른 거는 됐고요. 자, 34번 미수가 조사나 간호의 4대 목적. 호흡, 보온, 감염, 영양 공급. 자, 호흡 유지. 보육기 내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했을 경우 미수가는 망막증,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으로 실명하게 되므로 주의. 산소 공급 시 산소 농도 및 모니터링 우선, 최소한의 산소 투여,
체온 유지가 잘 안 된다.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 크고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하기 때문에 보육기내 온도 30에서 32, 습도는 55에서 65. 자, 영양 공급 32주 이하의 미숙아는 연화 반사 미숙하여 지칠 수 있으므로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어 위간 영양. 위장 기능 미숙하여 장 괴사가 쉽게 올 수 있어 우유 농도를 높이지 않는다. 자, 혈액 응고 과정 돕기 위해 비타민 K. 그래서 34번에 1번이죠. 1번 맞고 2번 아니고 자 3번 농도 안 높인다 그랬어요. 젖꼭지 아니고 누리개 젖꼭지 이런 얘기 없고 비타민 K죠. 자 35번 골다공증 뼈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을 일으키기 쉽다. 뼈의 구멍 에스트로겐 결핍. 얘가 이제 조골세포를 낮추고 결핍되니까 하골세포를 올린다. 뇌태, 척추, 손목 순서로 저체중인 경우 스테로이드 3개월 이상 복용 시 잘 생긴다. 칼슘, 비타민 D 풍부한 식사, 에스트로겐 투여, 걷기,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으로 인한 낙상.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에게도 올 수 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를 한다. 그래서 35번에 2번 비타민 D 여기까지 할게요.